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항일 독립무장운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승리로 평가받는 청산리 전투.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자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우리 충청의 우국 충절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애국의 의미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00년 전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간 만주에서 치러졌던 청산리 전투. 올해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바로 이번 주가 그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100년 후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진 애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이분들과 함께 속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성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포문화관광진흥원의 한건택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한건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한국사를 집필한 바 계십니다. 온양중학교의 김종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세 분의 귀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그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위대한 전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청산리 전투, 이 100년의 의미가 무엇일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원장님, 항일 무장 독립운동 사상 가장 뛰어난 승리로 평가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우리 독립운동 자체가 많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 위주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무장투쟁은 그렇게 이제 많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이제 우리 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전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꼭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소중한 예. 그런 우리의 무장 항쟁의 역사였다. 이 교수님께서는 1919년 3.1운동 다음에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 독립운동의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자는 외교 독립론이 있고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하자는 무장투쟁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3.1운동은 비폭력 항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이 우리 민족한테 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비무장투쟁으로는 독립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청산리 대첩 이후에 우리도 전쟁을 통해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가 청산리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3.1운동이 우리 온 국민이 함께한 위대한 투쟁이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렇죠. 비폭력 투쟁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일어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무장으로도 힘으로도 일제를 이길 수 물리칠 있는 수 가능성을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었다는 가진 거죠.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리 강화회의에 그 대표단을 파견해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별 소득이 없죠. 예. 네. 그렇군요. 일단 김 선생님, 예. 교과서 이렇게 한국사 집필할 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역사 선생님이 계실 텐데 들어갈 때 느낌이나 집필하실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뭐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사실 한국사 교과서가 요 근래 들어서 사실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됐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역사교사들은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라든지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청산리 전투 또 봉오동 전투 아시는 분도 있고 영화된 바도 있지만 100년 전 그 10월 21일부터 6일간 만주에서 벌어졌던 그 내용 조금 짚어주실까요, 한 원장님? 교수님이 하실까요? 네. 청산리 대첩이요. 네. 그렇죠. 청산리 대첩을 알아야 이제 뒷얘기가 되니까. 네. 네. 사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의 최종 목적은 독립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일 강제병합 전에는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항일전을 펼치죠. 근데 나라를 뺏기면서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할 수가 없죠. 무장투쟁을. 예.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이주하셔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들을 건설을 합니다. 예. 1910년대 국에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되고요.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1920년 1월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제 일제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월 달부터 수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국내로 진격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데 60여 차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1920년 6월에 두만강을 넘어와서 우리 삼둔자라고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멸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일제가 월강 추격대라는 걸 조직합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독립군들을 추격하는 이게 300여 명 이제 두만강을 넘어와서 봉오동 지역으로 오는데 여기서 또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 월강 추격대를 전멸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가는 독립군이랑 전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훈춘에는 일본 영사관을 고의로 공격하게 만들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 간도에 2만여 명의 일본군을 출동시켜요. 이걸 간도 출병이라고 합니다. 그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들하고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하고 1920년 10월 21일에서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예. 치열한 전투를 벌인 걸 우리가 이걸 청산리 대첩, 청산리 독립전쟁. 그야말로 양 세력이 붙은 전면전. 전면전이죠. 굉장히 큰 규모였고 네,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전쟁이었는데 네, 네. 우리가 압승을 했다. 압승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일본한테 우리 독립전쟁론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뭐 여러 뛰어난 장군들이 계셨겠지만 우리 백야 김자진 장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 김자진 장군은 우리 충남 홍성 지역 출신이십니다. 사실 그 안동 김씨 가문의 명문가에 굉장히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네. 도련님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형이 서울에 양자로 들어가면서 실질적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자진 장군을 할 때 단지 무장 독립운동가로서의 평가라도 있지만 많은 계몽사상가라든지 민족교육가로서의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세에 그 집안의 간호라고 하죠. 노비들을 전면 다 그러니까 해방시킨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 집을 이용해서 호명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민족교육가로서의 면모도 많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어쩌 보면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도련님에서 투사로 변하셨고 예, 사실 예, 예.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비 해방 예, 예. 또 민족 교육을 위해서 애써셨던 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저 잠깐 짚으셨지만 우리가 무력으로도 일본을 공격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 무력 항쟁파와 일단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의 이 계몽 정신을 일깨운 다음에 가보자는 애국 계몽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 김자진 장군이 무력 항쟁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을까요? 제가 할까요? 예.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한말에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홍성에서 대표적인 홍지의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척사적인 곳에서 태어나시는데도 계몽운동을 펼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 광복회란 단체를 활동하시다가 만주로 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의 가장 큰 흐름이 독립전쟁론이라고 그래서 한말의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한계점을 보이는데 이것이 합쳐져요. 실력을 키워서 전쟁을 벌이자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김자진은 만주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도 예. 추대가 됐는데도 만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만주에서 항일투쟁만 전개라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만주만을 지켰다. 네, 만주만을 지켰고요. 네. 계속해서 무장투쟁만을 주창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본인이 뜻하신 바가 아직도 사실 저희가 45년에야 해방이 됐기 때문에 갈 길이 멀었다고 아마 거기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이제 북로 군정성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있는데 나중에 연합을 해서 저희가 대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떤 그 구분 내지 연합이 있었을까요?
그 이제 독립군들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싸워야 된다는 측도 있고 이제 피해야 된다는 측면도 이제 독립군 내부에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김자진 부대는 어느 한편으로는 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피하면서 하려고 다 이제 이루어진 전투거든요. 그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전에 뭐 조율은 또 연합한다는 조율은 있었지만 홍범도 부대하고 김자진 부대가 상호 유기적으로 그 연합해가지고 이끌어냈던 전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을지문덕 장군이 지략을 발휘해서 큰 물을 이용해서 뭐 물리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골짜기 안으로 몰아넣어서 저희가 압승을 거둔 거죠. 그 장면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그 청산리라는 것은 우리가 청산리 전투라면 청산리에서만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산리는 그 지명 중에 첫 번째 전투의 지명이고요. 그 일대에서 전부 다 6일 동안 뭐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골짜기로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이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숫자로 많은 대군을 그 대하는 거에 가장 전형적인 전술이 게릴라전, 우리가 유격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일본군을 유인해서 매복해 있던 독립군이 그 공격하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 성과의 과정에서는 우리 동포들의 그 도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일본군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때로는 일본군의 이동사항을 계속 이제 전달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물자도 날라주고 이런 동포들의 이 굉장히 역할이 컸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동포들의 역할로 그 게릴라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있어서 민군 예, 예. 합동 작전으로 그 당시에도 정보가 중요했었는데 사실 그 간악한 일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매복하고 유인할 거라는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참 위대한 지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리 전투를 할 때 좀 일반인들도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백운평, 천수평, 어란청 한 10여 개 전투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첫 전투가 백운평 전투인데 그 백운평 전투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짜기로 유인을 하는 건데 우리 독립군들이요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로 백운평 전투가 끝나고 천수평 전투가 같은 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50리 100리를 계속해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시고요. 예. 나무 열매를 따 드시면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군들은 백운평에서 전투했던 부대가 천수평에서 나타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상식에서 전투 상식에서는 네, 잠을 벗어나. 안 자고 이동하고 계속 행군하다 보니까 이 천수평 전투를 벌인 독립군들이 몇 시간 만에 어랑천에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걸 거시고 하셨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하면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승전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들의 이동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너무 신출귀물한 거죠. 근데 예. 그거는 잠을 안 자가면서 이동을 했던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청산리 전투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이 체코 군단의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 체코 군단이 러시아랑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러시아에 잡혀서 독일군과 전투를 하다가 뭐 포로가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체코로 돌아갔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 봐 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체코를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무겁죠. 네. 예, 무거우니까 그거를 이제 파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의 뭐 연해주의 최재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그 무기를 대부분 사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체코군한테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죠. 당신들의 위치나 우리의 비슷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그때 체코의 무기를 많이 우리가 사와서 뭐 기관총이라든지 무장, 소총이라든지를 통해서 무장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이제 뒷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에 또 그런 예, 예. 사실 전쟁에서 군수물자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기 잘- 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독립군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도 일본군이 많이 놀랐겠군요, 정말. 네, 어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본군이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독립군이 무기가 생각보다도 자기들보다 약했다라고 판단한 것도 오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체코 군단의 그 무기를 우리 독립군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그 만주에 있던 수많은 우리 그 이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본군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그 수준 높은 그 대등한 무기를 확보했다는 자체만 해도 예. 그것만 해도 일본한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겠군요. 당시는. 예. 정말 대단하고. 체코 프라하에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저희가 뭐 드라마도 뭐 있었지만 정말 체코 군단의 그
무기를 저희가 적기에 구입했던 그 준비성도 대단했고요. 네, 같은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때. 역사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김자진 장군의 고향이죠. 홍성군 갈산면 일대를 성역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한 원장님? 그 홍성군에서 그 김자진 장군 생가의 성역화는 9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성역화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96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때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생가지 복원, 그다음에 이제 기념관 건립, 그다음에 뭐 사당, 그다음에 이 정도가 거의 마무리되고 그 뒤로 이제 뒤에 좀 공원 같은 것 좀 조성한 이후로는 거의 지금 답보 상태로 지금 하고 지금 있어 크게 진척은 된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까지 해서만 마치고 최근에도 한 뭐 110억을 뭐 창설리 대체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110억을 뭐 이렇게 성역화 사업에 뭐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예. 실체상으로 어떤 면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사실은 현장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김자진 장군이라는 인물에 비해서 그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그 부대 시설 이런 것은 좀 빈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명분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텐데 속도가 더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 뭐 행정적인 것도 있을 테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사실은 여기 이원화가 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유족 측에서는 이제 만주 쪽에다가 또 많이 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서는 홍성군의 재정이 또 열악하고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사적으로 승격한다든가 하면 생가지를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국가적인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말미에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나 이 태도를 총평해 주시겠지만 좀 의외인데요. 글쎄, 저는 이제 김자진하고 이제 만주 독립운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홍성 갈산에 가면 생가가 예, 기념관이 그렇죠. 있는데 예. 기념관이 너무 협소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는데 10분도 안 걸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자진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옆에 있는 그 예산에 윤봉길 기념관만 윤봉길은- 가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모델로 삼는 곳이 있어요. 예. 우리 저기 안동, 우리 이제 안동 그러면 양반문화, 선비문화 이런 걸로 되게 인식이 돼 있는데 안동은요. 2007년도에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게 활동을 너무 잘해서 2014년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을 승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런 부분들이 없고 최근에 이제 충청남도가 그런 충남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천안 독립기념관 안에다가 충남 100년의 집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그 규모를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 안에 진다는 것도 저는 좀 불만이기도 하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져요. 근데 자꾸 비교가 되는 게 그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은 부지만 15,000평이에요. 근데 충남 100년의 집은 1,500평이에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게 독립 운동을 하시면 포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 국가본체에서. 물론 객관적 지표라는 게 없잖아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근데 포상을 하신 분들, 독립유공자 수로 이제 되게 객관적 지표를 보는데 대구 경북이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 대전 충남이 2등이에요. 예.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인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콘텐츠로 활용하고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아마 저는 방송 생각을 합니다. 들으시는 정치 행정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으로도 17, 8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네. 우리 이름 자체가 충절의 고장이라서 충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갈 길이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편집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충청남 도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내포 신도시에 홍해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했는데 그 중심을 누구를 뒀냐면 유관순으로 딱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좌우에 다 김자진, 한용운 뭐 이렇게 여타 분들을 네 분을 또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중심을 충남도에서 자체도 물론 작년에 그 김희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긴 했지만 유관순을 딱 가운데다 놓고서 이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이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작년에 이게 유관순 그를 이제 1등으로 올리는 뭐 작업도 진행해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우리 충남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은 김자진과 한용운 같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어떻게 누가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그 있지만 원장님이 직접 내포해서 지금 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어필도 하시고 그렇죠. 뭐 우월을 갈 수가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도 훌륭하시고 거기 계신 유관순 분들이 열사의 같은 그런 급으로 해야 것은 되지 않나 싶어요. 유관순에 대한 그 독립운동에 한 거는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물론. 네.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네. 김자진 장군 같은 분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딱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예.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문가들께서 조금 더 어필해 주시고 저희 방송이 큰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경북이 이제 인구도 많았고 또 거기도 이제 의병 역사가 깊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홍성 또 말씀하신 한용운 선생님부터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많은 뭐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스승이 계셨을까요? 당연히 있겠지만. 글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상당히 많이 배출된 충절의 고장이란 이름이 있는데 뭐 지금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언급되는데 김자진 지금 우리가 지금 손꼽는 분만 아니라 김자진, 윤봉길, 이동용, 우리 신채호 뭐 독립운동에 핵을 그신 분들이 대부분 충남 대전 충남 출신들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요즘에는 이제 충청남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집필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에 한용 선생님의 그런 정신적 스승의 역할도 있었겠죠? 네, 뭐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성호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충남이 그 전국의 시도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갖고 있고 시군별로 나눌 때는 홍성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안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지금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성이라는 동네가 독립운동가를 그렇게 많이 배출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홍성에 사는 사람들도 그거를 좀 모르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 홍성이라는 한 지역을 제한하기보다는 충청도 일대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한용운이나 이렇게 김자진, 윤봉길 이렇게 했는 이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인데 지산 김복한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김복한 선생님이요? 네, 지산 김복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 김복한 선생님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충청도의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과 사형사제지간 학문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다 한용운 스님이라든가 김자진 장군, 덕산의 윤봉길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신 분이 지산 김복한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지산 김복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에 그 을미의병 끝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분은 이제 고문과 그 추위 속에서 이제 몸을 잘 가누지 못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거의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6번 정도 이제 감옥을 들어갔다 나오시는 투쟁을 하십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선양도 사실은 좀 부족한 상태죠. 그 조명도 부족하고. 예.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김복한 선생님 제자가 김자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김자진, 한용운이 다 반드시 우리 김복한 선생님의 그 항일 정신을 기리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적 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보훈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할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만주에 있는 청산리 전투 현장 자체는 잘 보존되고 있고 기념도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한 3년 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문학 기행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우선 그 당시에도 뭐 고속철도 그 공사라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갔어도 뭐 풀이 굉장히 막 많이 자라 있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막 사라지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벽화 부조가 사실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흔히 중국의 공산군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중국화, 예. 중국의 인형화가 많이 이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 근래에는 그 곳을 자체를 아예
가지를 못하게 중국에서 막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요즘에 중국이 그 소수민족의 중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수민족의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주에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봉우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청산리 유적지도 마찬가지고 청산리 유적지 맨 앞에 기념탑이 있거든요. 기념비가 있는데 예. 지금 그곳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정진 장군이 순국하셨던 해림 같은 곳도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가기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도 이제 답사를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만주를 가보면 이거는 어떤 학계나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도 하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깊게 결부돼 관계돼 있죠.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아주 복잡한 문제가 관계가 돼 있는데 사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안중근 기념관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하는데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군요. 요즘이 가장 최근에 그런데 선생님이 가셨을 때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사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배치되면서 예. 만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자체가 어려워져요. 예. 답사 자체를 막는 경우도 당시에는 생겨요. 뭐 관광과 양측 간의 교류가 아예 끊겼으니까요.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자체를 아예 막고 불허했다.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라고 될까 지자체나 학계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좀 예.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이후에 차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가볼 수도 없고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중국하고 이제 네. 관계 개선이 돼야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선생님 가셨을 때 상당히 안타깝죠. 네. 저도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협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외교하고 아주 직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게 교수님 말씀 네. 꼭 감안하겠습니다. 비단 독립운동 유적지뿐이 아니고요. 심지어 고대사 관련 이게 동북공정 때문에 더 민감하겠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광개토대왕미 들어갔을 때는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사진 찍었는데 지금은 사진 아예 자체도 안 되고 자체도 못 찍게 하죠. 사진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어로 설명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공안이 와서 예. 막더라고요. 저희가 아무튼 네. 지금 K 방역도 괜찮고 K 경제도 경제 성장률은 괜찮거든요. 네. 저희가 힘을 키워서 예.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껄끄러운 나라들입니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전문가 역할들은 해주시고 또 저희 힘을 키워서 외교력으로 잘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청산리 큰 대첩인데요. 이 전투의 성과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시각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교수님이 네네. 보완 제가 설명해 주시면 설명할게요. 좋을 것 네. 같아서 사실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이 청산리 제첩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일본이 그걸 왜곡하고 축소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게 단지 일본군의 패배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일본이 굉장히 기록이 철저한 나라인데 그냥 하나의 일본군이 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축소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당시 독립운동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좀 축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뭐 걔네가 왜곡시키는 거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라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우리가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게 밝혀질 경우 우리가 아는 전공보다 좀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청산리 전투의 그 가치는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얼마를 사상을 시키고 하라는 이런 숫자적인 것보다는 그 전투 자체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조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학자와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산리 대첩을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학생들도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래서 청산리 전투 때 일본군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일반인들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었던 이유가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배구평에서 전투하고 일본군 몇 명 죽었나 데이터베이스 안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몇 명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개 우리는 이제
3,300명, 뭐 3,500명 이렇게 일본군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대한군사서 총책임자인 서일 선생의 보고서를 받아서 예. 발표한 숫자는 1,257명입니다. 일본군 사상자는. 그것도 뭐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죠. 정과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기록은 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이제 최소한 1,200명 정도로 이제 일본군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는데 일본군 당시 전투가 끝나면 걔들은 일본은 이제 제국지 군대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요. 사상자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네, 사망자 11명, 부상자 24명. 이게 보고가 끝입니다. 6일간의 전투로요? 6일간 전투인데 100분의 1 수준. 일본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제 참모부에다 보고를 하는데 사망자 11명, 부상자 24명. 이게 왜 이거 황당한 축소가 된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들은요. 천황폐하에 최정예 부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제 치명타를 입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존심과 이거는 죽은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소를 해도 너무 축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대 전투가 백운평 전투, 어랑춘 전투인데 여기서 우리는 200명, 300명 요 정도로 이제 일본군 사망자를 보는데 일본은 사망자 4명, 3명. 그야말로 100분의 1도 안 되는. 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 기록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기록은 안 믿고요. 그 일본군 기록을 믿어서 되게 연구 논문들을 보면 사망자 11, 부상자 24. 그래서 한국이 청산리 대첩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 맞아요. 예. 이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에도 학자가 있고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기록과 역사가 맞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일본군 당시 보고서하고요. 그 이후의 보고서도 좀 틀리고요. 그 러시아 기록을 보면 예. 홍범도 장군이 사살한 일본군만 930명. 또 일본의 다른 기록을 보면 한 곳에서 일본군 사망자가 74명. 이거 벌써 한 곳 전투가 예. 총 전사자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록들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그게 금방 들통나는데도 11명, 24명. 이게 이제 공식처럼 돼가고 있고요. 아마 얼마나 일제 그 치명타를 입혔던 큰 전투인지, 맞습니다. 큰 승리인지를 네. 와 그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군요. 이게 우리는 이제 최소로 이제 잡은 거고요. 가장 작게 보는 학자는 600명 정도. 네. 그것도 사실 그 당시로서는 큰 그렇죠. 전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200명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이 일본은 너무 축소를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죠. 일본의 기록이 좀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 역시 또 일본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은 보복하기 위해서 간도 참변이라는 걸 일으키죠. 그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그런 거 자체를 보더라도 일본이 그들의 기록대로 뭐 3명 전사, 4명 많이 안 전사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지금 필요가 말씀하신 그 간도 만행은 예. 정말 인류사에서도 가장 처참한 만행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에도 학자가 있고 양심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숨기고 왜곡하고 싶을까요? 여전히? 아까 저쪽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큰 얘기는 이제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하면 관동군이라고 하시는데 관동군은 당시 일본군 내에서 최정예 부대거든요. 예. 최정예 부대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는 일본 국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당했다고 보도가 되면 별로 자기도 자국민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예, 엄청 이제 천황폐하에 대한, 망신, 예, 불신이 이거죠, 망신, 커지겠죠. 불신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의 소위 말하는 불련선인들, 불량선이나 의병의 잔존 세력 정도로 파악하고 있던 독립군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고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제대로 보고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한참 선배 되시는 이순신 장군도 그 수적 열세를 지략과 용맹으로 극복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일본군 내부에서도 아마 그렇다면 그 사령관 자체가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줄여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네. 통용되고 있다는 건 처음 들었고요. 공식 기록이 11명, 24명입니다. 네. 자체 우리 보고서가. 네. 역사의 큰 전투인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희생과 모든 걸 걸었는데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뒤에 또 해방이 됐어요. 네. 우리에게 그 일제 강점 35년이 얼마나 암울했던 시기였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무장 투쟁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민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을지 100주년을 맞는 오늘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밝힐 건 밝히고 예. 청산할 건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건 맞는 예,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칫하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고 개인주의가 조금 많이 팽배한 시절이라 이 자칫 이런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또 수구주의에 빠질 수 있다,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세 분의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예. 뭐. 근데 사실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여기 역사 다 뭐 역사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사실은 미래에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보복하자 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지배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한 서로 간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의 그런 피해를 안 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얘기한 동양 평화론처럼 세계적으로가 평화롭고 서로 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그런 그런 뭐 오욕의 역사라고 할 수는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도 오욕의 역사를 안 걸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우는가 이런 거를 또 배워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걸 자체를 역사 인식이 없으면 그냥 당연히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왜 역사를 배우는지 아느냐. 네. 내가 스스로 위기에 빠지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돌아보면 내 자신의 미래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내 자신의 미래를 보면 국가의 미래도 있고 사회의 미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역사 교육 속에서 우리 민족의 그 동질성 이런 것도 좀 같이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소중함도 좀 배울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글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시대에 따라서 국가 간이나 애국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은 바뀔 수가 제가 없죠.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요? 전 전혀 그런 적 없고 글쎄, 편집을 하시겠지만. 네, 시대 정신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죠. 일제 강점기 때 시대 정신은 독립이었고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 정신은 민주화고요. 이런 시대 정신들이 제대로 발현이 돼야 그 시대가 발전적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시대 정신은 조국의 독립이었고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셨고 결국 그 결과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하고 뭐 인터넷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절대적 진리 가치가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국가 간을 뭐 확립시킨다 뭐 이런 개념도 조금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걸 국가 간을 주입시킨다.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이 아니죠. 그런 있다고 개념은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있죠. 네. 있죠. 그런데 그거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로 보지 않고 국가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볼 때 국가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 민족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 역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 간에 빠질 수도 있다, 국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만 그렇진 않고 민족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들이 당시 시대 정신이고 그것이 결과물로 광복을 맞이했고 이 가치라는 것이 예.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저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가가 절대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핵심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김 교수님. 예,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 그 국가와 민족이 강조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국수주의나 저는 이제 국수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체주의 국가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비판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분명 지향해야 되는 게 맞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그 국가와 민족,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싸웠던 것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대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단순히 국가를 위해서만 싸웠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선 나의 민족, 나의 동포들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독립운동을 교육이나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볼 때 저는 국가주의보다는 이 민족적 관점 또 애민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의 시민, 그 개인, 그 안에서 이거를 좀 보면서 이런 단지 큰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틀이 아니라
이 애민적 관점, 그 또 이제 시민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독립운동의 목표나 이념의 최고가 결국은 어디에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듭니다. 욕심이 민주주의로 더 승화돼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생각과 틀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이제 총평 삼아서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는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민들께 각오와 응원의 말씀 마지막 총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이제 늘 가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그 암살의 마지막 나왔던 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현이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죠. 두 사람을 죽인다고 조국이 독립이 될 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지현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안다. 알지만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고 우리 독립운동, 우리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는 앞으로 후세에다가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런 역사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알려져 가지고 후세에게도 제대로 좀 올바르게 전달돼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이 교수님. 한 원장님이 또 영화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암살 영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까 그 전지현 대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전지현하고 같이 연기했던 하정우 부하,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일본군하고 막 전투하러 나갔다가 돌아서서 전지현한테 한 대사죠. 전 그 대사를 듣고 정말 울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우리 잊으면 안 돼.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독립전쟁을 벌여서 조국이 독립이 됐을 때 예. 우리 잊지 말아달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작가나 감독이 그런 의도로 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대사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기 선생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 사실 대답을 못 하실 거라 묻지는 않겠는데 올해는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 된 아주 뜻깊은 해고요. 그 전투가 일어났던 게 10월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하고 독립기념관이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묻진 않겠습니다,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박영희 선생님입니다. 박영희 선생님. 청산리 전투 때 대한군정서 총사령관이 김자진이고 그 부관이 박영희 장군인데 이분이 부여 출신이십니다. 그렇군요, 역시.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어디 방송에 나가거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가장 시급하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그 관심이 사실 언론이 이슈 제기하고 많이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면 언론도 크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올해 봉오동 청산리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관심도 측면도 없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진심을 알아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은 흔히 보통 실력을 키워서 뭐 독립을 쟁취하자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몽적인 쪽에만 치중하고 교과서에도 그쪽의 비중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당시에 무장투쟁은 사실 독립운동가들 자체에게도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일본 군대에 맞서서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독립군들이 싸우는 게 그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였고 그랬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똑똑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변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독립이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예. 그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희망이 보여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끊임없이 싸우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명한 얘기로 나를 세상에 맞추는 현명함보다는 세상을 나에게 맞추는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우직함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알려지신 많은 분들의 희생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있게 만드는 자산이었고 결국은 이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노력하면 결국은 이루어지고 세상은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청산리 전투나 이런 무장투쟁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좀 역사적 비중도 좀 비슷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그동안도 애써 오셨겠지만 더욱더 우리 역사를 일깨워 주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충절의 구장답게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민 여러분,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독립지사들의 큰 뜻을 가슴에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